안녕하세요. 두각에서 쉬문고 통합과학 담당하고 있는 김지훈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시험 보느라고 학생들도 고생 많았지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 끝나고 나면 내가 뭘 틀렸는지 알아야지만 다음번 시험 때 실수하지 않을 것 같아서 동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 파일은요, 제가 PDF로 만들어서 같은 폴더 안에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출력해서 보셔도 괜찮고요. 그냥 보실 수 있을 만큼 글자를 크게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중간고사는 다음과 같은 범위로 구성되었으며 물리의 측정 표준과 정보는 화학쌤께서 출제하셨습니다. 이번 시험에 그 단원 난이도는 여기가 제일 어려운 거였는데요. 이것도 사실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출제는 여기가 진짜 물리가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학부터 볼까요? 객관식 1번부터 7번까지였고요. 측정 표준과 정보가 시험 범위였습니다. 시험 범위가 적었지만 학교에서는 교과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수업을 하셨습니다. 이 단원을 교과서 내용의 지엽적 암기를 출제하셨거나 교과 외의 내용을 학습지나 필기로 만들어서 매우 어려운 부분까지 출제하셨다면 아마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올해도 지엽적 암기 문제와 학교 필기 문제가 출제가 되긴 했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나왔습니다. 다음 생명과학입니다. 객관식 8번부터 14번까지 문제였고요. 생명체 구성물질, 세포와 세포막이 시험 범위였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단원 내용을 정확히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와 함정 보기를 만들거나 고3 수능 모의기출을 출제하셔서 난이도 조절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원에서는 그만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그런 유형의 함정이나 매우 지엽적 내용이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14번이 좀 어려웠지만 학원 교재와 연습 문제 구해서 두 차례 숙제로 나갔던 문제였으며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복습 문제로 반복돼서 나갔고요. 6회차, 7회차 문제 풀이 때 또 수업을 해줬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생명과학은 조금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지구과학은 객관식 15번부터 21번까지 문제였고요. 그리고 단답형 3, 4번 문제였습니다. 빅뱅과 별의 진화 과정이 시험 범위였고요. 이 생명과학이랑 거의 같은 내용을 제가 써놨는데요. 이 단원에서는 단원 내용을 정확히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와 함정 보기를 만들어서 난이도 조절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험 범위에서는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저희는 사실 되게 어려운 거까지 준비했거든요. 고3 문제도 막 준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년에 비해서 지구과학은 좀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물리 객관식 22번부터 28번까지 그리고 단답형 1, 2번 문제였습니다. 과학의 기본량만 시험 범위였습니다. 시험 범위가 적어서인지 학교에서는 교과 외에 매우 어려운 내용까지 필기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통합과학에서는 그렇다라고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백그라운드를 설명해 주셨어요. 사실 물리 1, 2에 안 나오고요. 대학교 때 배우는 내용인데 그거를 설명해 주셨고 그게 또 학습해 주신 게 아니고요. 다 필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별도의 학습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칠판에 필기를 적어야 했으며 학원에서는 13명 학생들의 필기를 확인해서 전 자료를 만들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필기해주면 학생들이 그것도 정리하기 힘들잖아요. 또 필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제가 워드 쳐서 자료 만들어주고 6, 7회차에 나눠줬고요. 직보 자료도 담아줬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쳐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연습해야 할 수 있는 문제가 여러 문항 출제가 됐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물리는 진짜 많이 어려웠습니다. 학원에서는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주고 출제 예상 문제도 만들어서 그게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가 없으니까 제가 예상 문제 만들어줬거든요. 거기서 진짜 어려운 게 또 2개가 나왔고요. 만들어서 설명해 주었지만 문제가 워낙 어렵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물리단원에서 감점 받은 학생들이 매우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어려운 개념과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한 문제들을 오랜 기간 복습 문제를 통해서 준비해 왔고 별도의 자료와 직보 때 준비하라고 짚어준 내용들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서 잘 봤던 학생들도 있는데요. 물리가 워낙 어렵게 출제되어서 좋은 점수 받기가 쉽지 않은 매우 난이도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점수가 낮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등급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도록 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험 당일 문제로 말씀드렸듯이 1컷은 아마 90점 초반 될 것 같고요. 2컷은 80점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분석자를 보면 누구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휴문고 시험에서 100점 받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휴문고에서 워낙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와 함정 문항을 만들어 출제하시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그에 맞춰 조금 넓게 가르치게 되고 다양한 문제들과 더불어 중요한 문제들을 반복해서 복습 문제 숙제로 나가기 때문에 숙제 양이 좀 많은 편입니다. 사실 휴문고 출제 경향을 누군가 얘기하면 제 생각엔 그건 뻥입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휴문고 출제 경향은 없습니다. 제가 설명회 때랑 학생들한테는 얘기했었는데요. 어떤 때는 지엽적인 것만 잔뜩 넣어주시고 어떤 때는 함정만 잔뜩 들어간 적도 있었고요. 어떤 때는 교과 외 내용을 잔뜩 가르치시고 그거 진짜 어려운 교과 내용들만 막 문제를 넣으신 적도 있었고요. 어떤 때 또 교과 내용을 잔뜩 가르치시고 그걸 안 내신 적도 있었어요. 교과서 내용만 내신 적도 있었고 어떤 때 고3 문제들 어려운 것만 막 잔뜩 넣으신 적도 있었고
어떤 때 그걸 조합해서 막 섞어서 내신 적도 있었고 해서 학원에서는 그걸 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게 너무 많고요. 그래서 쉬운거 출제 경향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회차 수업 후부터 직보 때까지 빠짐없이 매주 숙제를 해오고 수업을 잘 들은 경우에 100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워낙 할 게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과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서 선생님이 제시해준 방향 그대로 따라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하는 고민이지만 남은 시험에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시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더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평소 복습 문제로 충분한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직보 수업에서 아무리 잘 짚어주더라도 그 내용을 흡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 및 암기하고 있을 때 함정이나 응용되는 부분을 짚어주면 즉시 암기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직보에서 언급된 내용이라고 해도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숙제이고요. 이번 시험에서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한 학생 경우에는 기말고사 때 숙제에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말고사에 대한 안내인데요.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통합국어 원전체 한 40% 정도였고요. 기말고사 범위는 나머지 60인데 그에 더해서 매우 어려운 단어들이 대부분 기말고사 범위이기 때문에 기말고사 범위는 통합과학원의 한 70%라고 봐야 된다고. 전 70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 개강을 좀 일찍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바로 개강할 거고요. 6회 수업 그리고 무료범은 2번 할 거고요. 직보 1번 할 겁니다. 시험 끝나고 학생들을 좀 더 쉬게 해주고 싶지만 일찍 개강하지 않으면 시험 3일 전에 진도가 끝날 거예요. 잘못하면요. 어려운 단어에 대한 연습도 충분치 않게 되기 때문에 좀 서둘렀고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는 사실 학생들한테 부탁해야 되는데요. 보고 있냐 학생들?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진도계획 이거 제가 보내드린 그 문자에 보시면 거기에 그 기말 수업 계획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6회차의 진도를 끝낼 건데요. 간신히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신히. 잘못하면 7회차까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별표가 4군데나 있지 않나요? 중간고사 보면 여기 별표였잖아요. 사실 그걸 지웠어요, 제가. 왜? 이거에 비하면 별표가 아니니까요. 진짜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기말고사 때. 달력에 표시해봤거든요. 윤활 개강하지 않으면, 윤활 개강하면 간신히 6회차 진도가 끝나고 혹시 7회차에 1시간을 쓸지도 모르겠어요. 진도를 못 끝낸다면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모의고사 보고 문제풀이하고 해서 기말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2회차에 5월 17일 날 개강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도가 이제 이때 끝나게 되겠죠? 아닙니다. 이때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 모의고사 보려면 1시간 제가 써야 되는 거고요. 1시간 쓰게 되면 2시간밖에 수업을 못 할 거고요. 그러면 그 1시간 분량은 8회차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시험 3일 전에 진도가 끝나게 되니까요. 큰일 나죠. 어려운 범위 진짜 많은데 문제풀이 거의 못 해줍니다. 그래서 이날 개강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번 기말고사는. 아마 대부분 학원들이 17일 개강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중간에 보강할지도 모르고요. 보강 안 한다면 정말 빨리 해서 진도를 끝낼 거고요. 그러면 어딘가는 아마 부실하게 수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수업하려면 쉬운 내용 좀 빨리 하면 되지 않겠냐고요? 아닙니다. 쉬운 내용도 최소한의 제가 얘기해 줘야 될 시간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때 개강을 하면요. 분명히 시험 전주에 끝날 거예요. 진도는요. 그러면 3일 전에 끝나게 되고 제 생각엔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개강을 서둘렀고요. 그 다음 내용 볼까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마지막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시험을 잘 본 학생보다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한 학생들에게 더 마음이 쓰이고 부족하게 해준 부분 없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기말고사에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더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고생이 많았지만 학부모님들께서도 너무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 문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4번 화학 문제였고요. 3.1점 몇 점의 난이도 상 문제였습니다. 읽어볼게요. 게임기의 원격 조정 장치 리모컨에 적용된 센서에 대해서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디귿 보기가 조금은 까다로웠는데요. 자동차 범퍼에 설치된 센서는 소리 센서, 음파 센서라고 제가 직부 자료에 교과서에는 그렇게까지 안 나왔거든요. 직부 자료에 제가 넣어줬고요. 강조해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귿 보기가 가센서, 이 가센서가 가속도 센서거든요. 자동차 범퍼에 설치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아니고 그 가속도 센서는 스마트폰 뭐 리모컨도 비슷합니다. 원리는 비슷하니까 아마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범퍼에 이렇게 돼 있다고 설명해 줬었고요. 답을 만약에 O로 써서 틀렸다면 직보자를 꼼꼼하게 못 본 그런 경우일 겁니다. 다음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3.3점 배점의 난이도 상 문제였습니다. 생명과학 문제였고요. 3초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2023년 3월 교육청 고2 생명과학 원 문제에서 보기만 조금 바꾼 문제였고요. 학원교재와 연습 문제 구해서 두 차례 숙제로 똑같은 문제가 나갔었고요. 이거 말고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워낙 복수 문제로 많이 나갔었기 때문에 그리고 6, 7회차에 또 문제 풀이도 해줬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틀렸다면 아마 복수 문제 숙제가 잘 안 된, 그리고 숙제가 됐는데 틀렸다면 아마 오답 체크가 잘 안 된 그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25번 물리 문제입니다. 3.0점 몇 점의 난이도 상문제였고요. 읽어보겠습니다. 문항 분석. 시간과 공간의 정의에 대해서 학교 필기와 교과서의 초지엽적 내용을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학교 필기를 모두 정리해서 별도 자료를 만들어 나눠주고 설명해주고 학교 교과서 읽기 숙제와 걸어 채우기 숙제도 2번이나 나갔지만 매우 세세한 내용까지 암기하지 못했다면 매우 틀리기 쉬운, 정말 여러 군데에 걸쳐 있는 그런 초지엽적 암기를 다 모아주신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암기해두지 않으면 매우 세세한 내용까지 암기하지 못했다면 틀리기 매우 쉬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26번 물리 문제였고요. 3.2점 몇 점의 난이도 상 문제였습니다. 앙부일구가 해시계인데요. 세종대왕 때 해시계죠. 원리에 대해서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교과서에는 앙부일구가 있다까지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교과서에는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학교 필기에 매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내용이라서 6회차와 7회차에 추가 자료를 만들어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문제풀이를 해주고 직보 때도 짚어준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틀렸다면 아마 복습 문제 숙제랑 직보 자료 읽기가 잘 안 된 아마 그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다 OX 문제 막 만들어서 문제를 막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림자 길이가 일정한 것도 짚어줬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다 짚어줬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틀렸다면 복습 문제 숙제랑 직보 자료 잘 못 읽은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28번 문제입니다. 물리 문제 3.5점 배점의 난이도 상 문제였습니다. 기본량과 유도량을 구하여 암기하고 있는지와 유도량을 기본량의 단위로 표현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기본량을 기본량의 단위로 표현하는 방법, 유도량을 기본량의 단위로 표현하는 방법은 6회차와 7회차에 추가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다시 모두 다 쳐서 설명하고 문제와 직보로도 나갔지만 본인 손으로 직접 유도해보지 않았다면 아마 틀릴 수 있는 그런 매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출제 예상 문제도 만들어줬거든요. 이거 너무 아까 앞서 제가 총평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대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에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 설명까지 해주고 그리고 그걸 문제를 만들어줘야지 아이들이 또 문제 출제됐을 때 긴장하지 않아서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던 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틀렸다면 아마 눈으로만 본인 손으로 직접 유도해보지 않은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풀어줬지만 설명해줬지만 눈으로만 보고 넘어갔다면 아마 매우 틀리기 쉬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물리 문제 단답형 1번이었고요. 2.2점에 더해서 4점 난이도 상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서 이제 압력과 그리고 비열을 단위를 채워야 되는 문제였는데요. 압력은 일반적인 단위변환 문제였지만 비열이 매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학원에서는 총 13명의 학생이 교과서 필기와 학습지를 확인해서 교과 외 필기 내용을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해 주었는데요. 어디에도 비열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비열의 정의는 문제에 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정의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아마 화학 선행을 좀 많이 했다면 아마 비열이 뭔지 알겠죠. Q는 CMT를 이용해서 G가 비열이거든요. 그나마 좀 쉽게 풀었을 텐데 아마 이 정의를 가지고 선생님께서 풀라고 주신 거고요. 이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요. 고려 학생들이 이 풀을 생각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학원에서는 학교 필기의 모든 정의와 공식을 이용해서 유도량의 단위를 기본 단위로 나타내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요. 학원에서 가르쳐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본인 손으로 연습해 보지 않았다면 맞추기 어려운 너무 진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앞에 거 2점은 다들 잘 했을 것 같은데요. 이 뒤에 거 2점은 아마 맞추기 힘든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진짜 고1 학생들이 맞추기 진짜 힘든 문제였고요. 학원에서는 사실 이렇게 다 해줬어요. 이거 다 해줬거든요. 학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들을 단위 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거를 기본 단위로 표시하는 방법인데요. 압력은 나왔는데요. 비열은 없었거든요. 나왔더라고요. 정의를 주시고 내시는 문제였고요. 이걸 다 해봤다면 본인 손으로 해봤다면 아마 비열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제 스킬이 익혀졌을 테니까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걸 보기에도 너무 어렵지 않으신가요? 하여튼 진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단답형 2번 물리 문제였고요. 1 곱하기 7의 7점 난이도 상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교과의 내용으로 학교 필기에 있던 삼각 측량법 문제였습니다.
교과에서는 없지만 학교 필기에 매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내용이라서 6회차에 추가 자료를 만들어서 매우 자세한 설명과 문제풀이를 해주고 예상 문제도 만들어 줬었고요. 그리고 직보 때도 짚어준 내용이었습니다. 거의 유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6회차 수업과 직보 자료와 수업을 충실히 듣지 못했다면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이거를 답을 쓸 때 각도의 도를 안 써서 틀린 학생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 틀렸다고. 도 안 쓰면 다 틀리게 하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다 풀었는데 뒤에 각도 도를 안 써갖고 틀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사실 실수죠. 실수인데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요. 제가 보기에는 공부를 더 하는 방법이 없어요. 시험 볼 때 긴장하지 않고 여유 있게 시험지를 대하게 되면 공부량을 더 월등히 많이 늘리면 실수를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실수했다면 기말 때는 공부량을 좀 더 늘리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중요 문항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